네, 5월 9일 오늘의 첫 번째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경주 1200m 경주거리고요. 국산마 6등급의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국산마 6분에서 아직 미완성의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번 경주의 특징은 선행선임마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경기에선 1번마 고고스타의 인기가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필은 뭐 선행으로도 가는 말이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자기 걸음은 좀 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계속 외곽 게이트에 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주었고 마지막 한 발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죠. 직전 경주 비록 좀 뭐 강한 편성이긴 했지만 저 선행을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티는가 했는데 마지막에 이 8번 럭키월드가 막강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블랙 루키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경주가 되는 바람에 아쉽게 3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1번 게이트에 들어와 있고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워리어 썬더, 4번 파이널 에이스, 5번 데스크탑 이 세 마필의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원래 순발력이 좋았던 말들이 아니고 최근 들어 순발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뒷심은 아직 검증이 지금 안 된 거죠. 그랬을 때 초반에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전개로 봤을 때 6번 세네 초이스가 전개상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이 1번 고고스타와 6번 세네 초이스의 이 편성에서의 장점은 뭐냐 하면 선행도 되고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초반 자리잡기 싸움에서 과연 어느 정도 힘을 소비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초반 전개를 좀 보시면요. 어쨌든 뭐 2번 워리어 썬더 그리고 4번 파이널 에이스 5번 데스크탑 등이 이제 선행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 1번 고고스타가 어떤 스타일로 뛰느냐가 상당히 경주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어쨌든 선행을 나갔을 때 좀 더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가 이거를 초반에 1번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면 이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도주를 못하는 경우에 2번, 4번, 5번하고 1번까지 이 네 마리가 겹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초반에 힘 소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6번 세네 초이스는 초반 순발력이 있기는 하지만 임마필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임다빈 기수가 감량 이점을 안고 좀 가볍게 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초반 선행을 붙어버리면 정말 혼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네 초이스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뒤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는 이 6번 세네 초이스가 좀 여유있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전개로 좀 보이고요. 뒤에서 버틸 수 있는 말은 역시 1번마 고고스타 정도가 될 것 같고 선행마인 워리어 썬더 파이널 에이스 데스크탑 이 셋 중에 한 마필 정도가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임마들이 올라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좀 인기권에 들어가는 말이 8번마 런런런이에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1200m 경주에서 마지막 추입 타임이 13초 1, 상당히 좋습니다. 상코너 파롱 타임이 38초고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닥권에 있었죠. 바닥권에서 혼자 뛰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위가 좀 많이 상승이 돼서 뭐 3착, 4착까지 갔다 됐다면 믿을 수 있는 추임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기록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거의 1착마와 거의 10마신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뒤에서 혼자 뛴 기록이란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정도 기록은 저는 솔직히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선임마 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 중에서 좀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서 지금 제일 좋게 보는 말은요. 일단 6번마 세네 초이스를 가장 좋게 봅니다. 말의 능력보다는 전개의 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능력 면에서 봤을 때 1번마 고고스타가 상당히 좀 이 두 마필, 1번마 고고스타하고 6번마 세네 초이스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기습 선행, 다시 말해서 도주를 감행할 수 있는 2번마 워리어 썬더가 만약에 좀 편안하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5번마 데스크탑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이경주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이기 때문에 10마리가 출전하는 아주 단촐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울 경마가 이제 1, 2경주가 분할이 돼 있고 3, 4경주가 분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경주는 그렇게 뭐 재밌는 경주는 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경주도 상당히 좀 혼전구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1번마 대지의 여걸, 2번마 라운더 최강, 그리고 5번마 원더풀 타이쿤, 9번마 특권,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1번마 대지의 여걸입니다. 인기 순위 1, 2위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요. 이제 앞선에서 좀 붙여서 뛰는 마필인데 이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에 있었죠. 그래서 이 직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한 이 경주에서는 거의 후미권에서 전개 후에 마지막에 힘을 내서 이제 추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의 경주를 보시면 이제 1착을 했던 게 KM 매직이고 3착이 쇼메이커입니다. 그리고 12번마 리드보컬이 이제 경주를 주도했던 경주고요. 그 경주에서도 뒷걸음을 발휘하면서 여유있게 이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대지의 여걸이라는 말은 약간 좀 안쪽으로 기대는 질주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주를 좀 복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동수 기수가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선주로 안게이트에서 직선주로 해서 아무리 채찍을 갖다 도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때의 경주도 그렇게 막 시원한 발걸음을 보여줬던 경주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대지의 여걸은 오히려 질주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안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낫다라는 거죠. 안게이트에 갇히면 이 말이 제어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1번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의 이제 단거리다. 그러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마필은 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최고의 인기말이든가 과도한 인기를 끈다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마 라운드 최강은 초반에는 이제 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계속 앞에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권 전개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뒷심부적으로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경주 전개를 펼쳤는데 보시면 뭐 청담 위키드라든가 터프맨, 하이하이, 루비콘, 회두령, 뭐 더킹블레이드, 뭐 모닝플래시, 초인스피드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거예요. 물론 직전 경주는 조금 약했었습니다. 편성이 좀 약했었지만 좀 강편성에서 좀 많이 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2번 게이트로 들어왔단 말이죠. 계속해서 보면 10번 게이트, 14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8번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가 되게 불리했었는데 이제 2번 게이트로 들어오고 순발력이 빠른 말이 이 안쪽에서는 이 2번마 라운더 최강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행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도 있다가 되겠죠. 자, 5번마 원더풀 타이쿤은 이제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철경 기수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기수죠. 자, 주행심사 2번을 거쳤는데
4월 2일날 주행심사에서 4초대가 나오고요. 직전 주행심사에서 1초대로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마의 전개나 이런 거를 예상을 하실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경마는 물론 스피드 경주지만 기록 경기는 아닙니다. 순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자면 스피드 스케이팅, 그다음에 쇼트 트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기록을 따지는 거고 쇼트 트랙은 기록과 관계없이 순위를 따지는 경주입니다. 경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이 몇 초대를 뛰었다. 물론 상당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경주의 편성이나 전개에 따라서는 기록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뛰었느냐만 보시는 거고 기본적인 능력을 볼 때 이제 기록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9번마 특권.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이 왜 인기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마필이고 계속 하향세죠. 근데 이 경주의 편성을 보다 보니까 특권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 일단 이 마필은 앞선에 붙이기는 하는데 빠른 순발력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마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불리하고 어떻게 보면 부중에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마필을 최범현 기수, 임다빈 기수도 한번 탔었고 이제 박태종 기수가 탔었는데 역시 그래도 임다빈 기수가 탔을 때 좀 순발력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임다빈 감량 기수를 지금 태운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특권이 지금 이 경주는 앞선에서 버티는 말들이 그렇게 강한 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질 가망도 지금 있기 때문에 특권이 올라올 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4마리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5마필이 났습니다. 5마필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경마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여준 능력이라든가 또는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에서 좀 끝날 수밖에 없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의 전개를 이렇게 보면요. 일단 2번마 라운더 최강이 가장 먼저 치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1번마 대지여걸이 역시 게이트의 이점이죠. 그리고 5번마 원더풀 타이쿤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9번 특권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림이 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깥 게이트에 있는 9번 특권이 초반에 안 게이트를 넘어설 수 있다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꽃자리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랬을 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저는 버틴다라기보다는 뒤에서 올라오질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2번마 라운드 최강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마 특권이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문제는 인기마인 1번마죠. 1번마는 솔직히 자리 위치로 봐서는 저는 전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 편성이 좀 허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5번마 원더풀 타이쿤 최고 인기 맞죠. 여기서는 주행심사 걸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최고 인기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마필의 경쟁 구도로 보는데 솔직히 이 4마필은 그 수준이 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혼전도가 좀 높은 경기, 그러니까 인기마 혼전 경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마필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앞선에서 뛸 수 있는 2번마 라운더 최강의 전개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9번마 특권, 그리고 안에서 붙을 수 있는 1번마 대지 여걸까지 이렇게 3마필을 일상 가능마로 보고요. 5번마 원더풀 타이쿤을 역시 복병마로 보는데 솔직히 이게 한 14마리 나오는 경주다. 그러면 전 1번 대지여걸은 제외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몰리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본 걸음은 아무래도 대지여걸이 조금은 나니까요. 김동수 기수가 어떻게 마필을 모느냐일 것 같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마 6등급의 연령 오픈 별청 A형의 경주고 이제 1300m입니다. 그러니까 4경주와 지금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11마리 정도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경주에서는 일단 뭐 1번마 이터널 메모리, 그다음에 5번마 호크의 영광, 그리고 7번마 별빛 보석, 8번마 온리 위너, 그리고 10번마 프레레쿠스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죠. 자, 1번마 이터널 메모리 직전 경주에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지난번에 2착한 게 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의권에서 뛰다가 이제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상당히 경주가 좀 잘 풀렸죠.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1400m를 소화했기 때문에 1300m 경주 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경주에 좀 인기 있는 마필로 좀 팔릴 것 같고요. 자, 5번마 호크의 영광은 계속해서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은 하지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는 안 되지만 막강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1300m에서도 끝걸음이 좋았고요. 1700에서도 끝걸음이 좋았지만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추임력은 제가 늘 말하지만 뒤에서 노는 추임력과는 다릅니다. 이건 승부를 했던 추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록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마필은 지금 17번을 나온 말이에요. 5군이고요. 5살짜리 말이고요. 자, 17번 경쟁을 했는데 아직도 국산마 6군입니다. 그럼 뭐 볼거름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 경주의 편성이 좀 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자, 7번마 별빛 보석은 좀 특이합니다. 마필이. 그러니까 이 마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하정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스타트가 되게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끝걸음은 괜찮죠. 여기도 스타트 안 됐고 끝걸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00m에서는 아예 선행을 나왔습니다. 순발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행을 나왔더니 끝걸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한번 좀 마필이 좀 좋아지는 계기가 생기면 앞뒤가 다 되는 마필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전형적으로 앞이 되면 뒤가 안 되고 뒤가 되면 앞이 안 되는 그런 마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하정운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는데 지금 김영군 기수로 기수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7번 별빛 보석도 이 편성 자체가 좀 허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망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8번마 온리 위너는 순발력은 좋은데 지금까지 경기운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과의 그 경쟁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도 꾸준히 버티면서 2착을 2번을 차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다라는 건데 기복은 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에 그렇게까지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8번 게이트에 있는 온리 위너가 선행 승부를 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자, 또 하나의 인기만 10번마 쿠레레큐스. 항상 인기만 끌고 말죠. 딱 그만큼만 뛰는 말입니다. 6번을 나와서 2착 1번 됐고요. 직전번에 이제 2착을 된 게 있는데 이마필도 원래 추임력은 좋은데 순발력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순발력이 좀 살아나면서 선의권에 붙이는 경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좀 적응이 된다면 쿠라레쿠스도 분명히 형군에 머물 마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개를 보시면 일단 저는 8번마 온리 위너가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3번마 보디가드, 그리고 6번마 보고 또 보고, 7번마 별빛 보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8번 이제 온리 위너 이런 식으로 이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뒤에 1번마 이터널 메모리나 5번마 호크의 영광 등이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10번이 좀 추입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사코노까지 이렇게 돌다가 8번마 온리 위너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3번 보디가드나 6번 보고 또 보고는 좀 믿지는 못하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1번 이터널 메모리와 5번 호크아리랑이 넘어서는 경쟁,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경쟁, 여기에 10번 쿠레레쿠스가 직선주로에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낸다면 이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상당한 혼전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7번입니다. 7번. 자, 별빛 보석이 지금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김영곤 기수를 태웠는데, 그럼 그 변화를 어디서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처럼 1400m 직전 경주처럼 선행을 쫙 끌고 나와 버릴 거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 후에 특유의 추임력을 살릴 거냐죠. 저는 근데 이 지금 별빛 보석을 가지고 김영곤 기수가 초반에 붙을 것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8번 온리 위너도 만만치 않은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이 만약에 도주성으로 앞으로 끌고 나와 버리면 7번이 그냥 1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혼전이 되는데 어느 한 마리를 좀 믿을 수가 없는 경주예요. 지금 이런 경주는.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한 마리를 축으로 놓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주는 솔직히 축마 선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인기 있는 5번 호크의 영광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편성이 약해도 17번을 뛰어서 아직도 여기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크의 영광은 인기마 중에서 일단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축마를 만약에 당일 현장에서 세울 수 있다면 세우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배팅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마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일단 이번 경기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온리위너입니다. 8번마 온리위너를 제일 좋게 보고요. 7번마 별빛 보석, 그리고 1번마 이터널 메모리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10번마 쿠레레쿠스의 마지막 취입 타이밍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인 호크의 영광 들어오면 저는 못 먹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제 부산 교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경 1경주고요.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의 경주 12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만은 뭐 3번 허니 타이거, 7번 이너프, 그리고 8번 원더블레이드, 11번 어메이징 풋 정도가 좀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직전 격주 같이 뛰었죠. 8번 원더블레이드, 그리고 11번 어메이징 풋. 이 두 마필이 1, 2등을 나눠 가졌는데 착차가 제법 많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더블레이드는 조금 한 수 위의 말처럼 좀 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선행 능력도 갖고 있고요. 뒤에서 버티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졸전을 펼쳤는데 그 이후에 두 번의 주행 심사를 걸치면서 이제 다실바 기수가 이 마필을 약간 선행형의 마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앞선에 붙여뛰는 말이고요. 일단 체격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망성도 크고 어쨌든 뭐 매니피에 잠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차권에서 지금 이 원더블레이드와 어메이징 풋 이 두 마필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는 말이 지금 허니타이거하고 이너프 정도가 보이는데 이번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인기마 네 마필의 질주 습성이 조금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선행마예요. 그러니까 경주 전개를 이렇게 보면 안게이트에 있는 이제 3번마 허니타이거, 그리고 7번마 이너프, 8번마 원더블레이드, 11번마 어메이징 풋까지 이 인기마 네 마필이 다 선행입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 자리잡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거고요. 다만 이 8번마 원더블레이드는 구태여 선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편성도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원더블레이드는 서둘지 않는 전개만 한다면 입상에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꼬린 지점에서 8번마 원더블레이드가 좀 여유 있는 걸음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선행마 중에서 이제 3번마 허니타이거, 7번마 이너프, 그리고 11번마 어메이징 풋, 이렇게 세 마필이 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11번마 어메이징 풋도 역시 이 원더블레이드처럼 구태여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라는 거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11번마 어메이징 풋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말들을 넣으면서 지난번 경주처럼 마무리될 가망이 조금은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행 일변도의 경주에서 과연 그러면 이 선행의 아성을 깨고 뒤에서 따라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랬을 경우 이제 그 마필이 배당마가 될 수 있고 또 재밌는 경주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보여준 경주력이나 전개의 능력으로 봤을 때 따라올 수 있는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붙을 수 있는 말은 좀 엉뚱한 말이긴 하지만 12번 운주의 별, 김도현 기수가 타고 있는 12번마 운주의 별이 좀 어느 정도 붙여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한 번의 힘은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카우보이 칼의 잠하고 어쨌든 순발력보다는 좀 추임력으로 승부를 하는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선행마 네 마필이 모두 싸움을 했을 때 어부지리성으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이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14번 아름다운 감동이라든가 9번 서부군, 뭐 이런 마필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편성이 약하니까. 근데 전개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암게이트에 있는 1번 위너스타, 이 마필은 뭐 주행 검사에는 솔직히 별로 이렇게 보여준 모습 없습니다. 그때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별로 보여준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원체 허접한 편성에서 1번 게이트에 아직 미지의 신마다라고 했을 경우에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번 경주는 일단 1번마 원더블레이드, 이 마필이 가장 그 우승권에 접근해 있는 걸로 같고요. 11번마 어메이징 풋이 직전 경주와 재판으로 다시 한번 1, 2착을 나눠 가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8번하고 11번에 좀 집중이 되는 와중에 뭐 3번 허니타이거나 7번 이너프까지 다 보게 되면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방이고요. 만약에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2번마 운주의 별 정도가 좀 선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그렇게 가망이 높은 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 4경주 1300m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의 경주 3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선행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뭐가 갈까? 이게 전개 추리의 핵심인데 솔직히 앞에 나올 말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앞선에서 좀 뜰 수 있는 말이 5번마 해피먼스, 7번마 신데렐라, 그리고 8번마 금화 스위프티 정도, 그리고 록파이터 직전부터 질주 습성을 조금 바꿨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2번마 라스트 보스, 뭐 9번마 스피드 플라잉, 뭐 이런 마필들이 있고요. 3번마 내길의 축복, 이 마필이 항상 종잡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마필은 앞선에도 가고 앞선이 안 되면 또 뒤에서도 뛰고 뭐 전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좀 장거리 계속해서 1400m를 뛰었는데 이제 1300m로 내려왔다라는 거, 이제 거기에 조금 좋은 점은 좀 둘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말이 3번마 내길의 축복, 다음에 7번마 신데렐라, 그리고 10번마 록파이터, 12번마 라스트 보스, 뭐 이 정도의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10번마 록파이터는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죠. 어쨌든 뭐 국산마 6군에서 그래도 우승 한번 해봤다 라는 이 기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선에 붙여 뛰었어요. 앞선에 붙여 뛰어서 마지막까지 걸음이 살아나면서 꺾어냈죠.
그런데 편성은 약하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5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 한 번 우승한 거 외에 4번은 다 바닥권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센 말은 아니죠. 센 말이 아니란 뜻은 인기는 있는데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정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게 12번 말 라스트 보스입니다. 근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마필이 지금 팔리느냐? 그만큼 편성이 허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상승세죠.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을 가지고 2억 기수가 억지로 끌고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7번마 신데렐라도 지금 7번을 나와서 이착만 2번을 한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상승세에 있는 맞빌이죠. 직전 경주 선입권 경쟁을 펼친 후에 마지막에 힘을 냈고, 그 전 경주에서는 선입권에서 뛰다가 그냥 뒤로 쳐져 버렸고, 또 그 전 경주에서는 선입권 중간 정도에 뛰다가 마지막에 힘을 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200m는 마지막에 추입을 해요. 그리고 버텨냅니다. 1300에서 물론 경주거리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1300에서는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거리 적성이 1300m는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어느 말이 선행을 갈 것이냐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뭐 3번마 내길의 축복, 뭐 10번마 록파이터, 이 두 마필이 지금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뒤에 붙여서 갈 수 있는 7번마 신데렐라라든가 8번마 금화 스위프트, 그리고 9번마 스피드 플라잉 등이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주에서 제가 제일 좀 전개에 있어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5번마 해피먼스입니다. 자, 이 해피먼스라는 말은요, 좀 보시면 바닥이죠. 거의 바닥. 이것도 스타트도 바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번을 나와서 2착 한 번 했습니다. 볼 거 없죠? 네. 근데 이 해피먼스가 뛰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 중간쯤에 붙여가다가 앞으로 밀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의 말들과 싸웠을 때 앞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걸음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풀에 꺾이는 말이죠.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0번 록파이터가 직전 경주의 모습이라면 버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3번 내길의 축복도 역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마필이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편안한 선행을 못 갔을 땐 어려운 걸음이 되는 거고, 이 7번마 신데렐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 거리 적성이 1200까지인 것 같아요. 1300은 조금 힘이 딸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앞장에 나갈 20번마 록파이터,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2번마 라스트보스, 이 두 마필의 지금 인기가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혼전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뭐 원틀 적중 이게 상당히 좀 힘든 경주라고 보는 거죠. 혼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재밌게 보는 거 해피먼스. 이 해피먼스 재밌게 보는 이유, 앞선에 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수가 지금 빅투아로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줬다라는 거. 다음에 이 8번마 금화 스위프트도 분명히 이 국산 육군에 지금 머물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계속해서 지금 뭔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박으른 기수의 이 스피드 플라잉도 솔직히 편성이 약하다는 거, 이런 점을 노린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높고 적중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적중을 해도 배당이 나오기가 제가 보기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정리를 하면 저는 뭐 이번 경주 좀 엉뚱하게 가겠습니다. 1번마 해피먼스, 그리고 12번마 라스트보스, 9번마 스피드 플라잉.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그리고 복병권, 뭐 복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록파이터가 최고 인기마가 될 테니까. 근데 록파이터는 조금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산의 이경주고요. 14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경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산마 6등급의 1400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좀 인기마들의 그 인기가 좀 많이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9번마 플랫베이브, 이 마필이 거의 뭐 독보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후차권에서는 3번마 버닝 파티, 그리고 10번마 호랭이, 이 두 마필이 이제 우승권에 한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이 솔직히 뭐 그렇게 보이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에 안게이트에 있는 2번 피스 회계라든가 7번 라운더 밀리언, 그리고 데뷔전을 갖고 있는 11번 에코 레이디 정도가 좀 어느 정도 자기 몫은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9번 플랫 베이브는요, 일단 뭐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고 계속해서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그 기승을 해서 두 번의 2착을 갖다 댔습니다. 자, 2착을 계속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결정력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제가 이 1월 15일 경주에서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었는데 싹 수가 없는 말이 아닌데 데뷔전을 1400으로 가졌다라는 얘기는 초반 순발력보다는 마지막 뒷심을 좀 노리는 좀 지구력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조교사가 판단했을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가 더 낫다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1400m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승으로 승고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자 3번마 버닝 파티, 이 마필은 꾸준하게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힘을 갖는 건데 직전 경주 1400에서도 역시 선행으로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자, 10번마 호랑이는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 2번. 역시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같은 1400m에서 역시 앞선에 붙여 뛰어갔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2착을 해냈습니다. 자, 플랫 베이브의 강축에 버닝 파티 호랭이, 김혜선 기수, 박재희 기수. 글쎄요, 누가 이길까요? 자, 여기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1번마 에코레이디도 주행심사시 모습은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아직은 좀 말에 힘이 덜 찬 느낌입니다. 이 인디밴드의 자마가 그렇게까지 크게 활약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 에코레이디도 뛰기는 분명히 뛰어줄 말이지만 지금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경주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죠. 직전에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가 계속해서 탔었던 플랫 베이브를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안 타고 블루오크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 이마필이 지금 뭐 김태현 기수, 요하니스가 계속 탔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있는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만 좀 되면 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필에 지금 페로비치가 가서 앉았습니다. 자, 이랬을 땐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자, 이번 경주는 간단히 생각을 하면 9번마 플랫 베이브가 외곽에 있지만
편성이 약함을 노리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는 말은 아닌데 지금 편성이 약하니까. 그리고 3번마 버닝 파티, 그리고 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12번마 세컨드 윈드 정도거든요. 자, 요렇게 선행 경쟁을 나갈 거고 10번마 호랭이도 역시 선행을 나갈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선행 경쟁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이 마필이 들어오려면 만약에 여기에 10번까지 끼어들어서 3마리, 4마리가 혼전을 하고 혼전을 벌이고 인기마들이 혼전에 그냥 휘말리게 되면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올라오기 좋은 말은 13번마 블루오크죠. 뒷심은 좋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9번마 플랫 베이브는 선행으로 뛰든 선입으로 뛰든 분명히 자기 걸음은 내줄 거다라는 거고요. 3번마 버닝 파티가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10번마 호랭이가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13번마 블루오크는 역시 말보다는 기술을 보는 겁니다. 마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블루오크라는 말의 능력보다는 페로비치 기술이라는 걸 보고 경주거리도 1400이다라는 거, 이랬을 때 페로비치 기수가 어느 정도의 스타트만 좀 끊어낼 수 있다면 마지막에 분명히 올라오는 힘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역시 전개 예상대로입니다. 9번마 플랫 베이브 이 마피를 가장 좋게 보고요. 10번마 호랑이, 그리고 3번마 버닝 파티,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말이 후착을 할 것이냐고요. 복병으로 보자면은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13번마 블루오크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뚜렷한 강자가 없습니다. 일단 뭐 5번마 빅페이스, 그리고 7번마 파이어하트, 9번마 라운 라이트맨, 이 세 마필이 지금 엇비슷하게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뭐 머니 챔프라든가 동쪽 글로리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마필을 보시면 1번마 머니 챔프는 일단 발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선을 장악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림을 그리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선행을 나와도 마지막까지 좀 버티는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번 게이트, 안 게이트 바로 직전에서도 역시 안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지는 못했어요. 기록은 상당히 좋았지만요. 그래서 1번만 머니 챔프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단독 선행을 깔 가망이 지금 높은데 마지막까지 박으른 기수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5번마 빅페이스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하향세에 있다가 직전 경주에서 이 머니 챔프라든가 동쪽 글로리, 그리고 최강 파티 뭐 이런 말들과 같이 뛰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리고 올라왔죠.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좀 인기마로 팔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보는 말은 아닙니다. 자, 7번마 파이어하트 신마죠. 지금까지 3번 나와서 3승,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는 말이에요. 왜 운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국산마 6군에서 우승해서 승군, 국산마 5군에서 우승해서 이제 승군 좀 휴양을 거치고 복귀전에서 역시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또 우승, 이런 3승을 거뒀습니다. 이 복귀전이었던 이 경주에서 뭐 드림포레, 슈퍼 럭키보이 뭐 이런 마필들과도 대등하게 경주를 하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가망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운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뭐 상생경마, 뭐 무국의 경마 이래서 레이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2승을 하고도 국삼을 6군에 모으는 말들도 있고요. 많은데 이마필은 그냥 꼬박꼬박 승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파이어 하트도 역시 앞선에서 뛰는 말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강한 선행마들과는 아직 붙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국산마 4군에서도 그래도 순발력이 있다는 말들이 지금 다 나왔단 말이죠.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거죠. 조금은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파이어 하트는 액톤파크의 자마답게 아무래도 적성은 경주거리가 조금 길게 나올 것으로 보여서 그 거리가 늘어난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상승세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9번마 라운 라이트맨 이마필도 원래는 선행형으로 뛰던 말이죠. 근데 계속 좀 하향세에 있다가 직전 경주 1200m에서 후차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아주 추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역시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혁기수 말 타는 걸 보면 전에는 이제 선행 일변도였는데 요즘은 말을 가지고 좀 뚫고 들어오는 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13번마 동쪽 걸리는 글로리는 이제 연승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서 승군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근데 이마필은 글쎄요. 앞으로 뭐 더 뛸 걸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마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것 같은 분위기는 한데 각각의 단점을 갖고 있고 그 인기마들은 솔직히 어느 마필이 확실히 더 낫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순발력 좋은 3번마 럭키 명호가 있고요. 국산마 4군에서 잔뼈가 굵은 6번마 페더럴 캣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페더럴 캣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끈끈하게 뛰는 열린문. 이마필도 솔직히 무시는 못해요. 이마필은 뭐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주가 조금 하향세긴 한데 언제든지 자기 실력을 국산마 4군에서는 통할 실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요. 선행을 어느 말이 가느냐 그리고 편한 선행을 가느냐의 문제인데 솔직히 앞선 순발력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도 있고요. 이변도 발생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말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말들 이외에도 8번마 화이트 코멧 뭐 최근 들어서 안 좋지만 이마피도 연승을 날렸던 말이고 12번마 럭키 상운도 역시 순발력은 좋은 말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선이 엄청나게 두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근성을 갖고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최근에 상승세 무서운 7번마 파이어 하트를 제일 좋게 봅니다. 그리고 근성 있는 9번 라운 라이트맨. 그리고 앞선에서 버틴다면 저는 1번마 머니 챔프가 초반 아주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또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저는 복병권으로는요. 견제를 안 받고 경주를 전개할 수 있는 14번마 열린 문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다시 부경 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 1600인데 느닷없이 국산 6등급이 나왔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드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완전 혼전입니다. 뭐 1번마 고수의 파워, 6번 제라게, 5번 글로벌 승리, 뭐 10번 킹브라더, 11번 캡스톤, 뭐 14번 청담 드라이브까지. 그리고 또 나머지 마필들도 솔직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들이 좀 엇비슷한 인기마 혼전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경주거리가 지금 1600m라는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600m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느린 경주가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지금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의 1600m는 외곽에 단점이 없다. 그리고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능력마가 있으면 당연히 능력마가 더 좋은 거지만 지금 이 경주는 능력마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장래 발전 가망성이 많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논할 말들도 아니에요. 자, 근데 그나마 조금 이 경주에서 조금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말은 1번마 고수의 파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뛰는 말인데 이 편성 자체가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페로비치 기수가 이 점을 이용해서 영리하게 말머리를 한다면 게이트에 2점도 있으니까 초반부터 치고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 넘어설 말도 솔직히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 고수의 파워에 이 선행을 조금 막아설 수 있는 말이 14번마 청담 드라이브 정도로 보이고요. 5번마 글로벌 승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올라오는 힘으로 가야 되는데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1600m 경주 경험이 많다라는 거, 이게 오히려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11번마 캡스톤. 이 마필은 될 듯 말 듯 됐든 말 듯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한번 갖다 댔습니다. 역시 1600m고요. 좀 미련을 좀 버려야 될 말이에요. 미련을 좀 버려야 될 말이기는 한데 이 1600m는 초반에 힘 소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선주를 길게 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힘 소진이 많은데 반해서 또 라스트 부산 경주로가 이렇게 이 직선, 라스트 직선 경주로가 좀 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중이 좀 높아져도 어렵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끈끈한 힘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말에 힘이 좋은 거는 이 3번마 제라게 이 마필도 끈끈함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국산마 6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을 항상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주거리가 지금 1600으로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제락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고요. 어차피 이번 경주는 내가 자신있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 자체도 난사가 될 가망이 되게 높아요. 왜? 배당은 좀 높게 형성이 될 테니까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축이 없는 경주는요,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나와봐야 8배에서 13배 사이 정도, 요 선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권에 들어오는 말들 중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고요. 믿을 말이 그렇게 어느 말을 딱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난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차라리 어느 정도의 배당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믿을 말 한 3마리, 4마리 정도만 딱 골라놓고 말의 컨디션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제라게, 3번마 제라게가 마지막에 좀 끈끈하게 붙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1번마 고수의 파워, 14번마 청담 드라이브,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병권으로는 5번마 글로벌 승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6경주 14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물론 뭐 전개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좀 사심이 들어간 예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버마 프리맥스. 저는 이 마필은 1군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서 완전히 졸전을 펼쳤죠. 뒤에서 놀다가 이제 마지막에 올라오는 듯 하더니만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는 자유형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선행형도 아니고 선의권에서 따라붙다가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모습 자체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혼합 3등분에 나와 있는 이 12마리의 마필들이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리맥스는 분명히 좀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경주에서는 당연히 착순권의 한 자리는 당연히 차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마로도 역시 8번만 마이티뉴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 마이티뉴하고 프리맥스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인기를 나눠 가졌는데 마이티뉴는 뭐 물론 3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체면치레는 했지만 이름값은 좀 못한 거죠. 이 프리맥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둘 다 문세용 기수,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재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마필의 승부가 좀 강력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12마리가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말들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가망성이 있는 뭐 썸씽 이스펙트나 승군을 해서 고전했지만 기본 능력 있는 이스트반 이런 마필도 분명히 가망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저는 프리맥스나 마이티 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선다라고 보고요. 혹시나 이변이 발생을 좀 한다면 이 두 마필의 틈새를 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말로 9번마 큐피드 미션 정도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마 프리맥스 그리고 8번마 마이티뉴 기본적으로 한방 경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9번마 큐피드 미션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경 4경주 14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의 티켓 경주입니다. 참 오랜만에 8마리가 나오는 경주를 보네요. 뭐 과거에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뭐 8마리, 9마리 나오는 경우 참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8마리가 나왔습니다. 1400m 경주고요. 어느 정도 우열이 조금은 드러나 있는데 인기마들은 혼전입니다. 자, 여기서 인기 있는 말은 이제 1번마 뷰티풀 킹, 3번마 인디언 파티, 5번마 미드나이트 퀸. 이 세 마필이 좀 상강을 형성할 것 같고요. 8번마 골든 카이저가 이제 그 뒤를 이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마 뷰티풀 킹은 순발력으로 뛰는 말이죠. 계속 앞서서 뛰기는 하는데 게이트 이탈 능력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고요. 밀고 나오는 힘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걸음을 내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을 갖고 있죠. 직전 1400m에서도 버티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게이트까지 유리해진 요번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3번마 인디언 파티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입니다. 자, 직전 경주를 보시면요. 완전히 늑발을 했죠. 완전히 늑발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 경주에서는 밀고 나와서 앞선에 딱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나오죠. 그러니까 1400에서는 이마필은 좀 글쎄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그 전에 1600에서는 뭐 뒤로 완전히 빠졌고요. 그래서 이 인디언 파티는 질주 습성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좀 마피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8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선에서 마지막에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도 앞선에서 막을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혼전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좀 뚫고 나오기는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언 파티도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고요. 자, 미드나이키는 직전 경주,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1400m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군을 했는데, 보시면 6번을 뛰어서 1번 우승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솔직히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질 수가 있느냐? 저는 아닙니다. 다만 이 기수가 좀 유연명 기수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5군에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야지 좀 더 실력이 나오는데 순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으면 마지막에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저는 차라리 지금 이번 경주에서 제가 최대 노리고 있는 말은 8번 막 골든 카이저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3번 나와서 1착 1번 하고 이제 3착 1번 했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3착을 거두었죠. 이때는 발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에서 조인곤 기수가 아주 강한 말모를 했습니다. 1400m를 들어왔죠. 그러면서 1등으로 했고, 이 당시 미드나잇 퀸과 같이 뛰어서 1400에서의 0.8초, 0.8초다 그러면 한 4마신차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추입이 되는 지금 상태의 마필이었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근데 바로 직전 경주에서 5군 승군전에서 한 중편성 정도, 중편성도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편성에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붙어 가다가 마지막 끝걸음이 살질 않으면서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바로 주행심사에서 연습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실바 기수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인권 기수가 계속 타다가 이제 다실바한테 말이 넘어오게 되니까 다실바 기수가 연습 삼아서 한번 타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 이 골든 카이저가 별로 말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다실바가 과연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이걸 타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골든 카이저가 제가 봤을 땐 장래 가망성도 그렇고, 이번 경주 8번 게이트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1400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전개를 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보고요. 인기마 세 마필 중에서는 저는 미드나잇 퀸이 제일 약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유리한 게 뭐냐? 뷰티풀 킹입니다. 자, 나머지 복병마들 중에서 과연 이 인기마 네마피를 자력으로 넘을 수 있는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히트 더 로드나 알파하트, 이것도 처음에 데뷔를 하고 신마 시절에는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인데 승군을 하고 나서 아주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좀 다듬어야 될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8번 골든 카이저를 충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마를 놓고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입상 가능마로 1번 뷰티 부킹, 그리고 3번 인디안 파티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복병으로는 역시 뭐 미드나잇 퀸을 가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믿음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보류를 할 생각입니다. 즉, 이 미드나잇 퀸은 저는 별로고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를 지금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안쪽에 있는 히트더로드, 다소 좀 엉뚱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셋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마피를 가지고 좀 불안하다, 조합이 불안하다 하신 분들, 또는 어떤 말 한마디를 나는 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히트 더 로드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자, 뭐 이번 경주에서는 이 4번 글로벌 신화와 8번 별나라 질주,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3번마 그린질주, 5번마 최고레이스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이고, 최애각에 있는 내생의 최고가 좀 복병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경주는 전개를 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전개를 좀 보시면요. 순발력이 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뭐 3번마 그린질주도 상당히 순발력이 좋고요. 4번마 글로벌 신화도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8번마 별나라 질주도 역시 순발력이 좋죠. 자, 그런데 이 3번 그린질주와 4번 글로벌 신화,
이 마필은 직전에 한번 같이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그린 질주가 선행을 나갔고 4번 글로벌 신화가 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좀 불리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4번이 이 글로벌 신화가 그린 질주를 넘어섰는데 오클랜드 삭스나 히든 돌풍 그 좀 강력한 말이죠. 그 편성이 좀 셌던 경주죠. 그 마필한테 잡히면서 결국은 3착을 하는데 그쳤고 그린 질주가 4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그린 질주가 앞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4번 글로벌 신화가 따라 나갈 거고요. 문제는 8번 별나라 질주입니다. 데뷔전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유승환 기수가 좀 무리한 전개가 나왔죠. 전개 자체가 2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3코너 이후에 자리를 잡고 가다가 결국 히든 돌풍과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부딪혔다라기보다는 서로 맞상대를 하면서 거기서 힘이 소진이 되고 외곽에서 올라왔던 11번만 마이티 팝이 넘어섰죠. 그리고 이때 선행을 잡았던 말이 이글이글인데 그 마피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별나라 질주가 분명히 인기는 끌 건데 과연 이 선행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여기에 지금 전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말이 바로 14번마 내생의 최고입니다. 이마필은 제가 봤을 때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이마필이 그러니까 2연승 후에 최근 두 경주에서 바닥권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가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상당히 빠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외곽에서 만약에 이렇게 휘감고 나와버리게 되면 선행마들이 지금 다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글로벌 신화는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뚫고 나올 힘은 있는데 별나라 질주는 아직 검증이 된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별나라 질주가 문세영 기수가 지금 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어떤 스타일로 말을 탈 것이냐예요. 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강하게 치고 나올 거고, 그러면 앞선에서 3번, 4번, 8번, 14번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저는 5번마 최고 레이스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이마필은 이제 데뷔전에서 좀 늦발을 했습니다. 늦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힘은 상당히 좋았죠. 이 오클랜드 삭스 이제 글로벌 신화 그린 질주와 같이 뛴 경주인데 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초반이 이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만약에 혼전이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면 마지막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은 5번 최고 레이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본다면 전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최고 레이스가 가장 전개에 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전 배팅을 그 현장에서 특별한 뭐 마필의 컨디션이 이상이 없다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5번 최고 레이스를 놓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그린 질주, 4번 글로벌 신화, 8번 별나라 질주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공략을 하는 경주인데 그린 질주를 조금 약하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는 인기마 경주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충마를 지금 5로 놓고 가는 경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마필들은 솔직히 자력으로 승부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자, 저는 일단 5번 최고 레이스 이 마필을 충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글로벌 신화, 8번 별나라 질주까지 입상 가능으로 보고요. 3번마 그린 질주가 이제 2억 기수의 선행마 말머리로 버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부경의 5경주 12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추천하는 마필들은 좀 이 혼합 4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죠. 그나마 그 중에서 좀 군계 일학으로 좀 뛰어나 보이는 말은 11번마 에이스 킬러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선입권에서 뛰는 말이고 뒷심도 좋고 전개를 상당히 잘 펼치는 말입니다. 경주거리 1200m도 적정거리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이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좀 한 수 위의 걸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뭐 여러 마필들이 좀 거론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4번마 퓨처킹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걷다가 직전 경주에서 이제 선의권 경쟁을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 뭐 스마트 밸류라든가 뭐 네가세 강자, 스나이더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나온 말들과 많이 들어 싸웠죠. 그래서 이 퓨처킹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본적으로는 40일 단방 승부가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11번마 에이스 킬러를 충마로 생각을 했을 때 4번 퓨처킹의 그 현장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부진을 겪다가 지금 직전 경기에서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때 반짝 잘 뛴 건지 이제 그걸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경주에서는 지금 보이는 전적으로는 안게이트에 지금 빠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퓨처킹이 어, 좀 부진을 겪을 때는 스타트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에 이제 스타트가 됐고요. 원래 스타트가 좋았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에이스 킬러와 경쟁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경쟁으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그 이외의 마필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콰트로맥스 정도인데 지금까지 5번 나와서 2착 1번을 했죠. 그 경주에서 이제 KB보스 뒤로 이제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 다음 경주에서 당연히 들어왔어야 될 경주에서 지금 3착을 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좀 뒤에서 놀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이 쿼트로맥스가 자력으로 에이스킬러나 퓨처킹을 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지금 그 데뷔전을 갖는 7번마 나이스 최강 이마필에게 더 눈길이 갑니다. 이 주행심사에서 좀 차이를 많이 보이면서 3착을 했어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페로비치가 이제 에이스 킬러에 이제 기승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윤 기수로 이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마필은 주행심사에서 제가 봤을 때 자기 걸음을 좀 다 보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걸음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19조 김영관 마방이 이 안말 승부가 상당히 강한 마방인데 이 나이스 최강은 순말이긴 하지만 분명히 향후에 더 뛸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말 가격 자체도 고가예요.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승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차차고라도 이 마필이 어떻게 뛰는지 이런 모습은 좀 꼭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 뭐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는 상당히 자세하게 뭐 여러 말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이 설명이 되게 짧아진다. 뒤로 갈수록 지쳐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앞경주는 주로 모르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신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지는 거고 뒷말들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뛰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습성이나 전개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전개가 될 것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에이스 킬러와 퓨처킹 두 마필의 능력을 믿고 복병에서 마지막 한 발 써볼 수 있는 7번 나이스 최강까지 이렇게 세 마필만 간단하게 추천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11번 에이스 킬러 충마
4번 퓨처킹, 입상 가능마, 7번 나이스 최강, 복병마. 이렇게 3마리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 13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품 안말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번마 퀸 오브 베스트하고 3번마 라온 샹젤리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마 그레이스 퀸, 2번마 큐피드 비상까지 이렇게 4마필 정도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인기마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는 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눈에 띄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마 4마필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기본적으로요, 국산마 6등급이나 국산마 5등급 단거리 경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좀 뛸 수 있는 말들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 승군을 해 나가는 거고요. 바닥 추입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번 경주는 이 4마필이 다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마필들인데 각각의 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퀸 오브 베스트는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2번 우승을 하면서 직전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이제 뭐 루비콘이라든가 K 프렌지, 올드 스페셜 뭐 이런 마필들 좀 그래도 좀 강한 마필들과 좀 싸웠었는데 앞선에 딱 붙인 후에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마필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자, 이번 마 큐피드 비상도 역시 순발력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꼭 순발력으로만 뛰는 말은 아니에요. 역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결정력이 좀 부족합니다. 뭔가 한 가지가 좀 아쉽죠. 자, 기본적으로 12번을 뛰었는데 1착 1번, 2착 1번. 아직도 6군이다. 아니 5군이 아직도 5군이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승권에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지만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3번마 라온상젤리도 역시 승군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2착하면서 이제 승군을 하고 나왔는데 이 마필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세 마필보다 순발력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순발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박태종 기수가 따고 2번 게이트에 안 게이트에 뭐 강한 말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1번 퀸 오브 베스트나 2번 큐피드 비상이 다 스타트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라온 샹젤리가 쉽게 스타트를 잡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전개 이점을 안고 있는 게 9번 막 그레이스 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어차피 이 말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말이고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선행령의 마필이라기보다는 선입권의 마필이고요.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입니다. 비록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전에 이제 연승을 달렸던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1번 퀸 오브 베스트나 3번 라온 샹제리가 다 같이 지금 승군전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스 퀸은 직전 경기에서 승군전 예방주사를 이미 맞은 거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이 안게이트의 말들이 치열한 선행 가축을 할 때 그 빈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9번 그레이스 퀸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할 때 바로 요 뒷자리, 꽃자리라고 보통 표현하죠. 9번 그레이스 퀸이 들어간다면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한 방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 퀸도 만약에 선행 싸움을 뛰어들겠다. 그러면 같이 몰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장추열 기수가 이런 말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탑니다. 영리하게 타거든요. 선입권의 말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전개로 봐서는 그레이스 퀸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9번 그레이스 퀸,
그리고 1번 퀸 오브 베스트, 3번 라온 상제리. 인기마를 믿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복병으로는 2번 큐피드 비상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오늘 교차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1600m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뭐 강한 편성은 아니죠. 강한 편성은 아니고 한 중급 정도, 중급보다 조금 약하다 뭐 이 정도 보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등급이나 1등급에 이렇게 승곤하는 마필들은요,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막 혼전인 편성이 일어났을 때 솔직히 어떤 말이 들어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강한 말, 인기마들, 능력마들이 한 두세 마필이 있다 이러면 뭐 솔직히 복병마가 올라오기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번 경주가 조금 편성이 좀 혼전 구도가 흐를 수 있는 편성입니다. 눈에 딱 이게 축전표를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말이 딱 없어요. 솔직히 이 4번마 해피피버 정도, 이 해피피버 정도가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다라고 하고, 또 기수도 역시 페로비치 기수, 그리고 선위권에서 뛸 수 있는 말, 어쩌면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해피피버가 좀 이번 편성에서는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이 마필이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솔직히 저는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뭐 2번 마 그레이트 록이라든가 5번 마 크레이지 콘티, 그리고 지금 장기 휴양에 나온 딥마인드, 그리고 직전 경주 선전한 히든 챔프, 그리고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체리 벤키시, 뭐 다 모르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해피피버는 좀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창마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쌍복을 좀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해피피버가 한 2착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은 7번마 딥마인드입니다. 이게 뭐 장기 휴양마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휴양마는 무조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마필이 중요하냐? 엄청나게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직전 경주죠. 그래서 12초 9에 스타트 타임을 끊은 날이네요. 그전 경주 뭐 13초 6, 그런데 또 그전 경주에서는 12초 9. 그러니까 1800m 이런 장거리에서도 스타트 타임을 상당히 빨리 끊는 말이기 때문에 1600에서 충분히 스타트를 빨리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마필이 컨디션 회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죠. 컨디션 회복을 했다면 분명히 앞에 붙이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앞서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빨리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경주의 흐름이 좀 빨리 흘러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솔직히 저는 직전 경주 우승하면서 지금 인기권에 들어와 있는 8번 히든 챔프를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마인드가 경기를 강하게 빠르게 끌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히든 챔프를 뺄 것이고, 딥마인드가 경주를 그렇게 빠르게 끌지를 못하고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이 늦어질 거다 그러면 히든 챔프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경주의 흐름이 빠를 거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럼 이 빠른 경주에 따라갈 수 있는 말이 뭐냐? 일단 뭐 해피피번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마 체리 펜키시도 따라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번마 크레이지 컨티, 이 마필도 따라갈 수 있는 말이고, 향후의 발전 가능치를 본다면 저는 솔직히 크레이지 콘티의 발전 가능치를 좀 높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지 콘티도 입상의 한 자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주 절대 고민 안 합니다. 자, 이번 경주요. 4번마 해피피버, 5번마 크레이지 콘티, 9번마 체리 팬키치, 이렇게 세 마필만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1700m 국산마 5등급 15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어제 경마도 그렇고 오늘 경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맥이 빠지는 경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강력한 축마가 있어서 하는 그런 경주들도 아니었고요. 경주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혼전이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출전 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좀 맥이 빠지는 경주인데 이번 서울 구경주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00m 제가 좋아하는 경주 거리죠. 자, 러피언파크, 티켓파이어, 일보등천, 대싱카노, 스타블라이드. 다 직전에 1700m를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어서 티켓파이어가 1착, 그다음에 러피언파크가 2착, 스타블레이드가 3착, 뭐 일보등천이 5착 정도 했나요? 네, 5착 정도 된 것 같고 대싱카노는 아예 뒤에서 놀았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 러피언파크나 티켓파이어, 이마필드 그리고 역시 일보등천까지 추임력을 앞세워서 뛰는 말이고요. 스타블레이드는 선행력을 갖고 뛰는 말입니다. 자, 1700m에서는 어쨌든 선행력 마필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외곽 게이트는 불리하죠. 전형적으로 지금 그걸 보여줬었던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입니다. 자, 스타블레이드가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주에서 이 스타블레이드가 1400에서 4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경주에 보시면요. 화이트참, 제다이, 하루원, 7마한테 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도 싸웠던 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 당연히 이 정도라면은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질 못했어요. 자, 러피언파크 11번을 뛰어서 지난 직전 경주 1착 한 번 하고 나머지는 3착으로 3번으로 승분했던 말이고요. 티켓파이어 9전을 뛰면서 직전 경주까지 해서 2승 거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블레이드랑은 솔직히 말하면 좀 격이 안 맞는, 스타블레이드가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경주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제가 봤을 땐 좀 실수를 했다. 왜 선행을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고 마지막에 밀렸는데 이게 뭐냐면 좀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한 선행을 간 거죠. 선행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쓴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번 경주도 거의 비슷합니다. 스타블레이드가 외곽으로 가 있죠. 자, 그럼 불리한 거 아니냐? 근데 이번 경주는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선행마가 없습니다. 아예 붙여뛰는 말도 없어요. 질주 습성상. 스타블레이드가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초반에 빠른 스타트로 확 치고 나가버리면 잡을 말 없습니다. 근데 스타블레이드가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없고 뭐 옆에 있는 10번마 경부도령 정도, 뭐 썬파이팅 정도 이 정도가 따라붙을 것 같은데 저는 스타블레이드 최보면 기수가 마음만 먹고 나온다면은 충분히 선행 잡고 한 바퀴 삥 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최각에 있는 썬더윈드 이 마필도 계속 착승권에 머물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승부는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원래 이 스타블레이드를 안토니오 기수가 계속 탔었는데 이번 경주에선 안토니오가 썬더윈드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블레이드를 지금 최범현 기수가 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조금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가 이 스타블레이드라는 말을 잘 알기 때문에 썬더윈드로 만약에 승부를 한다 그러면 스타블레이드의 약점을 좀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러피언파크나 티켓파이어 물론 마지막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1700에서 추임마 2마리가 들어온다? 쉽지 않은 경우죠. 저는 이번 경주는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피언파크나 티켓파이어 좀 인기가 있는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들어오면 안 먹겠습니다. 저는 이 마필들은 선행마가 좀 강하게 경주를 끌고 나가면 못 따라온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스타블레이드가 치고 나가고 썬더윈드가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정도 선을 맞춰갈 수 있는 말이 뭐냐? 저는 6번마 금성에이스, 8번마 청산가세 정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솔직히 저는 스타블레이드를 충만원 올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안토니오 기스가 썬더윈드에 가서 앉았다라는 거. 그리고 썬더윈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충만 놓기가 좀 주저주저합니다. 자, 어쨌든 스타블레이드, 썬더윈드 이 두 마피를 가장 좋게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단방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번마 청산가세, 6번마 금성 에이스까지 추천 경주고요. 인기마인 1번 러피언 파크, 3번 티켓 파이어는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인기마죠. 2번마 베스트 탑. 이 마필도 역시 질주 습성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제외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 1800m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우열이 드러납니다. 우열이 드러나는데 강한 믿음이냐? 글쎄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선 5번마 흥행질주, 그리고 13번마 아이언삭스,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마 흥행질주는 이제 국산마의 명맥을 잇는 마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추입이 다 되는 말이고요. 이 순발력이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출발을 해서 꾸준히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뚝심도 있고 근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 몫은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철 기수의 최애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좀 뭐 성적이 들쭉날쭉하는 면은 없지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를 주는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전 중에 뚫고 나오는 힘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체육학 게이트에 있는 13번마 아이언삭스,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직전 이제 혼합상군에서 문세영 기수가 선행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한 말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으로 뛰는 말이고 앞선에 나가면 절대 지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좀 강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 직전 경주에서는 앞선에 나가지를 못했죠. 원체 빠른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에 비해 졸전을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최근 상승세는 나쁜 편은 아니고요.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 비록 최외곽 게이트기는 하지만 이제 국산마 2군 경기치고는 좀 빠른 말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언삭스가 선행을 잡게 넘어야 할 산이 5번마 흥행질주, 7번마 히비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흥행질주는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요. 히비키는 지금 말의 상태가 좀 많이 다운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벌써 이제 7살짜리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건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이언삭스가 선행을 딱 나가고, 그 뒤를 흥행질주가 붙어서 그냥 이렇게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 경마 보는 재미가 없죠. 항상 이변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다 할지라도 이변을 예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저는 11번마 갤럽 컬링, 이마필 정도가 이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추입력은 이 8번마 골든 해머도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우에다 기술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용병으로 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말도 많이 못합니다. 많이 못하긴 하지만 글쎄요. 제가 조교사래도 좋은 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마는 이제 9번마 금화홀섬이죠. 이마필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최근에 좀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공백기가 좀 있었죠. 공백기 이후에 아직 자기 컨디션을 지금 못 찾고는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물러날 마필은 아닙니다. 물러날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는 원체 이 아이언삭스 흥행질주 두 마필이가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겠냐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하면요. 일단 저는
5번마 흥행질주, 13번마 아이언삭스. 이 두 마필의 경쟁이라고 보고요. 이 경쟁을 깰 수 있는 거는 역시 11번마 갤러 컬린의 마지막 취입.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경주입니다.